박서진은 전화통화 후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공연장을 막 빠져나온 박서진의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을 갈랐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진동음이 짧게 하지만 집요하게 울렸다. 그는 한 번은 외면하려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마치 버티고 있던 마지막 실이 끊어진 사람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이 막힌 듯 어깨를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 스태프들이 당황해 다가갔다. 서진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누군가 목도리를 내밀었고 누군가는 급히 물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다. 입술이 떨렸고 말하려다 삼키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겨우 뱉어낸 한마디가 있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후회라는 단어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진하게 번졌다. 그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걸까? 하필이면 가족에게? 발신자, 집. 통화 기록에는 단순히 집이라고만 떠 있었다. 가장 익숙해야 할 단어가 그날 새벽엔 가장 무서운 경고음처럼 보였다. 박서진은 통화 내내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듣기만 했다. 응, 알겠어. 지금 가. 그 짧은 대답들이 전부였다. 그리고 마지막엔 숨이 찢어지는 듯한 한숨과 함께 통화가 끊겼다. 그가 차 문을 열기 전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다. 가로등 불빛이 물기 위에서 부서졌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접었다. 땅바닥의 차가움은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스태프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잠깐만요 라고만 반복했다. 그 말조차 목이 잠겨 흐릿했다. 첫 번째 소문, 가족에게 사고가 났다?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흘린 응급실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공포를 키웠다. 가족 중 누가 쓰러졌다, 사고가 났다 같은 말들이 물살처럼 번졌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소문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박서진이 급히 이동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또 다른 정황이 등장했다. 응급실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를 먼저 발견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정정했다. 병원 얘기는 확실치 않아요. 다만 통화 후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 말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웠다. 병원이 아니라면 더 막막한 종류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 두 번째 단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서진이 흘린 그 문장은 계속 머릿속에 걸렸다. 그런 말이란 무엇이었을까? 가족에게 던져버린 날 선 한마디? 바쁘다는 이유로 쌓인 무심함?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꺾어버린 되돌릴 수 없는 말?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다. 최근 박서진이 스케줄로 극도로 지쳐 있었고 가족과 통화가 잦아지면서 작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날 새벽 후회가 그렇게까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등장한다. 반전 1. 전화의 주인공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날 새벽 걸려온 전화는 가족 번호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실제 통화 상대는 가족이 아니었다. 가족의 휴대폰을 통해 연락한 오랜 지인의 목소리였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낮고 급했고 무엇보다 박서진에게 지금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한다. 확인해야 할 것, 그 말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무언가 숨겨져 있던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은 박서진이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바로 가족이 품어온 비밀이었다. 반전 2. 봉투 하나. 오래된 종이 냄새. 박서진이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오래된 가족집이었다. 불이 꺼진 거실, 냉장고의 작은 불빛만 깜빡이는 집,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봉투 하나. 그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손때가 베어 있었다. 마치 여러 번 꺼냈다 다시 넣은 것처럼. 그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지금의 박서진이 아닌 아주 어린 시절의 그가 있었다.
누군가의 어깨 위에 앉아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오랫동안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던 가족의 그림자, 어쩌면 한 번도 현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의 흔적이 겹쳐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치명적이었다.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날 내가 선택한 침묵이 너에게 빚이 되었다. 박서진은 편지를 읽다 손이 떨려 글씨를 놓쳤다. 숨이 가빠졌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가 후회한 말은 어쩌면 최근의 다툼이 아니라 과거의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 너무 어렸던 날, 너무 모르던 날, 누군가에게 던져버린 말. 왜 우리 집은 이래? 아빠는 왜 안 와? 같은 아이가 던질 수 있는 잔인한 질문. 그 질문이 누군가의 심장을 오래도록 찔렀고 가족은 그 상처를 숨긴 채 살아왔던 걸까? 반전 3. 가족은 그 사실을 지금 말하려 했다. 더 놀라운 건 가족이 그 봉투를 꺼낸 타이밍이었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할 수 없다는 듯이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나왔다. 가족이 오래 고민하다가 서진 씨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지금에서야 털어놓으려 했던 것 같다. 성공은 때로 안전망이 되지만 동시에 과거를 끌어올리는 밧줄이 되기도 한다. 박서진이 더 밝은 조명을 받을수록 숨겨둔 그림자도 더 선명해진다. 가족은 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왔지만 그 침묵은 결국 다른 형태의 상처가 되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현장의 증언, 그는 울면서도 계속 미안해를 말했다. 그날 새벽, 박서진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가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물이 턱 밑에 맺히다 떨어지는 그런 조용한 붕괴. 하지만 그는 울면서도 한 문장만 반복했다고 한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사과였을까? 가족에게? 사진 속 인물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또 하나의 의문. 왜 이제야? 이 이야기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여기에 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그 봉투가 지금 열렸을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제각각 추측한다. 다만 분명한 건 그 통화 한 통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오래된 시간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박서진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복잡한 감정 덩어리다. 사랑, 책임, 숨김, 미안함, 그리고 뒤늦은 고백, 결말,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한 것. 해가 뜬 뒤 박서진은 주변에 단 한 가지 부탁만 했다고 전해진다. 오늘은 기사 내지 말아주세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웃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웃음의 뒤에는 그날 새벽 거실의 어둠과 봉투의 종이 냄새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정리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을 울린 게 아니다. 그 전화는 한 가족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침내 현실로 끌어냈다. 그리고 박서진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 모든 것을 요약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진짜 사건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